다음 순서는요. 이제 총선 한 달 사전 투표로 따지면 지금 한 달도 안 남았습니다. 솔직히 네네. 해서 아까 우리 구독자분 올려주셨는데 사전 투표로 따지면 지금 27일 남았습니다. 진짜 이제 한 달도 남지 않았고 여론조사 할 수 있는 기간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어요. 저는 한 이제 한 주 세 주 정도밖에 남지 않았다 이렇게 보는데 사실은 다음 주가 끝나면 대충 이제 공천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선거운으로 들어가게 되면 우리가 어떤 이슈나 이런 면에서는 이제 막 새롭게 나오는 것도 굉장히 어려울 거고 이제 그때부터는 실수를 줄이는 이제 그 우리가 경기에서 이야기하면 마지막 이제 10분 중요하잖아요. 네네. 그 10분은 우리가 공을 넣는 것보다는 실제로 방어를 얼마나 잘 하느냐 여기에 따라서 굉장히 중요한 아마 결과가 나올 겁니다. 자, 근데 지금 현재 이제 각종 여론조사들이 쭉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민주당이 지금 국민의힘이 서울 지역에서 꽤 지금 높은 지지율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1월 2주차부터 시작해서 1월 3주차, 2월 1주차 쭉 나가는 보면 2월 5주차의 한국갤럽 조사에 따르면요. 서울 지역은 43%, 국민의힘이, 민주당은 26%. 야, 민주당이요 거의 20% 중반으로 떨어진 거는 이번이 처음인 것 같은데 지금요 서울 지역에 8개 빼놓고 지금 전부 다 민주당 아니겠습니까? 40개가 민주당인데 이런 지지율 나오는 걸 보면 지난번 아마 서울시장 선거 때와 비슷한 그런 이건데 보시면 서울 지역 지금 정당 의석수가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이 민주당이 국민의힘이 예전 2008년 총선 한번 이때 18대 때 40석을 휩쓴 다음에 계속 사실은 서울 지역에서는 약자였습니다. 야당이었는데 지금 보면 이번에 이러되면 완전히 뒤바뀔 가능성도 저는 꽤 높은 거 아닌가. 네네. 서울 지역 전반적인 이 지지율이 이렇게 국민의힘이 앞서는 이유 우리 정 변호사님 어떻게 보세요? 저는 지금 당장 투표를 해도 선거를 해도 국민의힘이 이길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객관적인 지표들도 그렇고 분위기들도 그렇고 그다음에 이러한 경향은 시간이 갈수록 더 할 것이다라고 생각이 드는 게 네. 왜냐하면 기세 자체가 다르거든요. 예컨대 우리 어렸을 때 줄다리기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팽팽하다가 어느 순간 그 힘이 싹 쏠리면은 그럼 쭉 따라가는 게 그런 게 줄다리기 아니었겠습니까? 그렇죠. 그다음 뭐 오징어 게임에서도 그런 거 봤고 그런데 지금 줄다리기에서 어느 쪽에 힘이 몰리고 있느냐? 제가 봤을 때는 당연히 그 국민의힘 쪽 아니겠습니까?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수원만 3번 갔고요. 네. 어제 성남 갔고요. 그다음에 용인 같죠 이제 또.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정치는 그 선거는 수용성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수용성, 수원, 용인, 그다음에 성남. 성남. 이번 선거의 최대 그 격전지 중에 하나가 저는 수용성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근데 이재명 대표는 그 공격을 당하고 있는데도 아무런 방어를 못했어요. 이수진 의원이 성남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재명 대표 심장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심장을 버린 사람이 누굽니까? 본인이잖아요. 이재명 대표가 이수진 의원은 성남이 뭐 이재명 대표의 심장이다 막 그렇게 이야기를 해도 자기 심장 버리고 개항으로 도망간 사람이 누굽니까? 네. 이재명 대표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딱딱딱 지적이 될 거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시간이 갈수록 그 격차는 더 벌어질 것이다. 게다가 이번 주에 어제 그 이재명 대표 재판 한 번 있었고요. 다음 주는 화요일 날 재판이 있는데 그 다음 주 선거를 불과 20일도 안 남긴 그 상황에서 이재명 대표는 재판을 무려 3번을 나가야 돼요. 네네. 그런데 재판에 뭐 시간 뺏기고 그런 걸 떠나가지고 아예 당대표라고 한 사람이 선거를 코앞에 두고 그 재판에 3번씩이나 가는 그다음에 그 중에 한 번은 김혜경 씨하고 같이 가야 된단 말이에요. 이런 모습들을 딱 보면서 국민들이 다 이해하고 기억하는 것 같아도요. 저도 마찬가지인데 까먹어요. 네. 까먹는데 이 3월 말에 또 이재명 대표가 그렇게 그 법원에 또 들락날락하는 걸 보면 이재명 대표가 저런 사람이었지 다시 리마인드가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구도나 여러 가지 그 인물이나 공천이나 모든 것들이 국민의힘이 유리한 건 사실인데요. 그런데 저기 처음에도 이야기했지만 사람이 마음이 붕 뜨면요. 네. 이또 히로무미, 뭐 이찍 이런 식의 실수가 맞아요. 나올 수밖에 없어요. 네. 제가
사법시험 떨어졌거든요. 네. 사법시험 2차 시험 떨어졌는데요. 처음에는 혼자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시험을 너무 잘 본 것 같아요. 이러다가 내가 수석할지도 모르겠다. 이런 생각까지 들었는데 보니까 중요한 논점 그 빠뜨려 가지고 제가 꽈락으로 떨어졌어요. 아이고. 그런데 그 다음에 제가 시험 붙었거든요. 네. 그때는 너무너무 시험을 못 본 것 같아요. 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시험 못 본 것 같아. 붙었잖아요. 인생 그 사는 게 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자신감 있고 내가 뭐 잘하는 것 같고 그거는 내 생각일 뿐이고 객관적으로 평가를 하는 사람은 이재명 대표가 지금 계속 뭐라 그럽니까? 민주당 공천 잘한다 뭐 공천을 갖다가 혁신을 넘어서 공천 혁명까지 이루었다. 그런데 그건 본인 생각인 거고 유권자들의 생각은 다르지 않습니까? 네. 이재명 대표가 무슨 공천 혁명 운운하는 것 자체가 지금 제정신이 아니다라는 저는 그 생각이 드는데 차라리 이번에 공천 쿠데타를 갖다가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그 유권자들의 마음에 더 조금이나마 부합할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마찬가지로 국민의힘도 다를 바가 없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한 달 남은 그 기간 동안에 조심하고 또 조심하고 낮고 또 낮고 그러면서 열심히 이제는 말이 필요 없어요. 말이 필요한 게 아니고 뭐가 필요합니까? 발이 필요한 그 상황이다. 그 나경원 대표처럼 진짜로 하루 종일 서 있어야 된다. 그래서 요번에 공천받은 250여 명의 그 국민의힘 후보들은 그 밤에 자기 전에 그 집에 가서 누울 때까지 계속 서 있으시기를 제가 그 강력하게 이제 그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런데요, 저는 이게 보면 전 이제 뭐 노파심인지 모르겠지만 솔직히 좀 걱정되는 부분도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선 민주당이라는 집단이 그렇게 녹록한 집단이 아닙니다. 뭐 우리만 알겠습니까? 이렇게 지금 국민의힘이 앞서가고 있다는 거 민주당도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이 민주당이 이 선거를 많이 치러본 정당이기 때문에 뭔가 이제 저는 이 카드를 꺼낼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럼 뭐냐면 지금 사실은 이 공천 문제 때문에 기존에 지지했던 사람들, 예를 들어서 뭐 박강원, 윤영찬, 박용진 이런 지지했던 사람들이 지금 다 굉장한 허탈감을 느끼고 있어요. 그리고 이분들은 아이씨 이번엔 투표 안 해. 내가 어떻게 정봉주를 찍냐? 내가 어떻게 이수진을 찍냐? 내가 어떻게 김준혁을 찍냐? 나 안 해. 이런 생각들을 이제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과연 그러면 앞으로 한 달 동안 지속될까? 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이 사람들이 어떤 이 가지고 있는 이 전제 민주당에 대한 어떤 반감, 이재명에 대한 반감 이런 것들이 이제 가지고 있어서 여론조사 결과는 이렇게 저는 나온다고 보거든요. 근데 이게 한 달 동안 지속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좀 있으면 이제 잊혀질 겁니다. 잊혀지면서 처음부터 이야기했던 이 윤석열 정부에 대한 어떤 거부감이나 이런 것들이 다시금 만들어 올릴 거예요. 그게 바로 지금 민주당이 이야기하고 있는 정권 심판론이 다시금 불을 붙일 것이다 라고 자신하는 이유도 뭐냐면 뭔가 이제 이 이슈들을 들고 나와서 터뜨릴 겁니다. 한두 개씩 터뜨리면서 봐라 지금 저렇게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우리가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것들을 불러일으킬 거예요. 이제 그런 어떤 카드가 남아있는 거고 또 우리 입장에서 보면 사실 이제 한동훈 위원장이나 지금 정부가 할 수 있는 역할들은 저는 최대치를 하고 있다고 봐요. 지금 거의 뭐 한동훈 위원장 정말 지역 다니는 거 또 이런 또 정부가 지금 하고 있는 거 최대치입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그것보다 좀 더 저는 뭔가 이 총선을 관통하는 아젠다가 하나 더 있어야 된다. 이슈가 있어야 된다. 우리가 옛날에 뭐 경제민주화라든지 뭐 이런 것처럼 국민들이 느끼기에 내가 이 여당을 찍었을 경우에 내 삶이 어떻게 바뀌고 어떤 비전이 있을까, 어떤 것을 할까라는 데 대한 이제 명시적인 걸 이제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저는 지금 현재로서 이제 의대 증원 문제 이것도 이제 거기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만은 이제 그런 것들이 우리가 단발성으로는 지금 막 이제 막 따발총 쏘면서 이제 막 하는데 문제는 큰 거 한 방이 사실은 이때 나와야 된다. 그래서 저쪽에서 뭘 하든지 여러분 지난 대선 때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대선 전날 3일 전에 뭘 했지 않습니까? 그 가짜 녹취록 틀었잖아요. 그 가짜 녹취록 틀면서 3일 만에 지지도가 처음에 한 10%뭐 나다가 뚝뚝뚝뚝 떨어져서 3일 만에 거의 붙어버렸어요. 이제 그런 게 현실이거든요. 근데 저쪽에서 그걸 준비 안 하겠습니까? 이재명이 그걸 준비를 안 하겠어요? 저는 다 준비한다고 보거든요. 어쨌든 진짜 저희 중요한 말씀 하셨고요. 그 총선이라고 하는 건 제가 봤을 때 크게 두 가지가 있는 겁니다. 첫 번째는
여당 대 야당의 큰 구도, 네. 하나의 큰 화두. 그래가지고 저는 사실은 이제 저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586 운동권 청산해야 된다. 그 특권을 그 박탈해야 된다. 네. 이것이 시대 정신이다. 이렇게 큰 화두를 잡은 게 굉장히 주요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단적으로 어디서 주요를 했느냐? 지금 민주당에서도요. 시대 정신이란 말을 따라하고 있어요. 무슨 시대 정신이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뭐 이게 지금 뭐 이렇게 공천하는 것이 시대 정신이다라고 정청래도 이야기하고 이재명도 이야기하고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어쨌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는 시대 정신이라고 하는 게 있구나, 이런 것들을 생각하게 한 것이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그 취임사였다. 저는 그 생각이 들어가지고 일단 그거부터 잘 잡았다, 그 생각이 들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당 대 당으로 붙는 그러한 지금 하나의 화두를 또 뭘 개발을 할 것인가,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 다음에 결국은 총선이라고 하는 것은 대선과 다르게 각 지역구마다 250여 개 지역구마다 후보들이 1대1로 붙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아요. 거기서 한 표라도 더 얻으면, 세 표라도 더 얻으면 당선되는 거고, 두 표 모자라면 떨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각 당의 이제 후보들은, 그다음 지금 그 각 지역구 후보들은 진짜 발로 막 여기저기 열심히 뛰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당 수뇌부, 뭐 여의도 연구원이나 이런 그 싱크탱크에서는 진짜로 지금 2024년 현재 대한민국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말 그대로 대한민국의 시대 정신을 개발해가지고 확인해가지고 이런 것들을 잘 이렇게 전파하는 것이 이 양자가 필요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의 이제 변수가 있죠. 바로 이 비례정당에 대한 문제입니다. 비례정당이 문제인데, 감독님 그거 한번 서울 지역 비례대표 투표 정당 투표를 한번 보여주실까요? 여기 보시면 국민의 미래가 35입니다. 근데 이제 더불어민주당이 19고요. 조국혁신당이 9가 나옵니다. 자, 9가 나오는데 전국적으로 하면 사실은 이제 국민의힘 이 비례정당 국민의 미래와 이 민주연합하고 조국신당 합한 거, 이게 더 비슷비슷하게 나와요. 맞습니다. 근데 저는 이게 이 조국혁신당이 많이 떴었는데 결정적 패착이 뭐냐면 황운하를 영입한 것 같아요. 네네. 이게 딱 황운하를 영입하면서 나머지 신장식이나 그건 모르겠지만 사실 현역 국회의원 1호 영입이잖아요. 네네. 이 황운하라는 작자가요. 지난번에 불출마 선언했습니다. 근데 야당이 조금 이 조국신당이 잘 되는 것 같으니까 바로 여기로 가서 또 비례대표 출마한다고 그래요. 이야, 정말 이런 뻔뻔스러운 게 없습니다. 어떻게 징역 3년 받은 사람이 지금 조국정당 가서 공천한다. 저는 이게 이렇게 되면 우리가 조국정당에 대해서 이제 조국범죄당이다, 이 프로파간다를 좀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아요. 정말 이 당은 범죄자 집단 지금 도피처다, 이렇게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황운하도 이해가 되는데요. 그래요? 황운하는 1심만 끝났잖아요. 아직 항소심 대법원 남아 있는데 네. 지금 저 가회인데 왜 혁자를 집어넣는지 모르겠는데 조혁당이라고 해야 되나 조신당이라고 해야 그러네. 되나 우리 또 모르겠는데, 이거 정혁진하고 비슷한데. 저도 가운데 혁자를 갖다 크게 써야 되나 고민되는데, 어쨌든 조국 혁신당의 대표인 조국은 항소심까지 끝났잖아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보면 황운하 입장에서는 그 당대표는 항소심까지 유죄 실형이 나왔는데 그러면 이제 거의 대법원에서 시간 문제인데 네. 나는 거기에 비하면 100배 낫지 않느냐. 그러면은 조국도 국회의원 하는데 내가 한다고 해서 그게 뭐가 그게 있느냐, 이런 생각을 본인은 했겠지만 이게 일반 유권자들한테는 굉장히 이거 장난하냐 이런 생각이 들 거고요. 근데 사실은 조국이 황운하를 영입하고 싶었겠습니까? 네. 제가 봤을 때는요, 황운하가 조국 찾아가가지고 나 영입하라고 했을 거예요. 또 현역 배지니까, 그죠? 그렇죠. 근데 조국이 싫다라고 말을 못해요. 왜냐하면 황운하가 1심에서 3년 나온 게 누구 때문입니까? 조국 때문이잖아요. 아하. 그때 황운하는 울산지방경찰청장일 뿐이었어요. 네. 뒤에서 청와대 8개 부서를 막 조정해가지고 이 울산시장 불법 관권 선거 부정선거를 이렇게 조작한 사람은 누구냐? 조국 민정수석이고요. 네. 임종석 비서실장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황운하가 조국 대표한테 찾아가가지고 재미없는데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지 않았겠습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울며 겨자 먹기로 황운하를 영입한 것이 아닌가 싶고요. 그 다음에 황운하에서 끝난 게 아니에요. 검찰 독재는 민주당에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조국 혁신당에서도 이루어지는 게, 왜냐하면 영입 인재가 또 누가 있습니까?
박은정 있잖아요. 박은정이 또 있네요. 박은정 검사도 해임된 거죠. 그다음에 차규근이라고 차기군 있죠, 맞아요. 출입국 본부장 출신 있단 말이에요. 네네. 물론 이제 차규근 변호사는 검찰 출신은 아니지만 지난번에 검찰에 저기 그 법무부에서 출입국 본부장이 옛날에는 검사장이 하던 자리란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검찰 출신들을 갖다가 우르르 영입하는데 그런데 처음에는 아이 뭐 그래도 뭐 검찰 독재 깨부셔야지라고 네. 생각하면서 조국 그 혁신당이라도 지지해야지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다시 보니까 이게 뭐야? 뭐 검찰들하고 그다음에 경찰들하고 신장식하고 이런 사람들이 영입이 됐어. 그러면 실망할 수밖에 없지 않나? 네.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의미에서 저는 국민의 미래가 공천을 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정말 이 중도 유권자들이 누가 봐도 저 정도 인물들이 국회에 들어가면 그래도 잘하겠지라는 어떤 이미지를 줘야 된다고 그러면 지금 현재 이뇨한 전 혁신위원장이 아마 결심을 한 것 같습니다. 본인이 일단 들어가서 선대위원장을 맡겠다. 그리고 이제 비례대표를 하라고 이제 아마 요청을 했고 본인도 수용할까? 저는 괜찮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특히 이제 이뇨한 위원장이 이제 호남 지역에 좀 소구력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뇨한 위원장 같은 경우는 지금 조국 이 혁신당이 호남에 굉장히 지금 지지도가 높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부분을 저는 이뇨한 위원장이 호남 지역을 좀 돌면서 네네.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좀 커버를 하게 될 경우에 뭐 나름대로 괜찮은 방향이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 이뇨한 위원장은 제가 봤을 때 두 가지의 그 아이콘을 갖고 있어요. 첫 번째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호남의 아이콘도 있고요. 네. 두 번째는 뭐가 있냐면 글로벌한 이미지가 있는 거잖아요. 거기에다가 세 번째를 갖다가 더하면 네. 이뇨한 위원장 지금 우리나라에서 총선 빼고 가장 큰 이슈가 뭡니까? 의사들 이슈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그러네. 이뇨한 위원장은 그 의사도 그냥 의사입니까? 의대 교수잖아요. 네. 그 의대도 뭐 보통 의대입니까? 연대 의대 교수잖아요. 이렇게 최소한 두세 가지의 상징성이 있기 때문에 이뇨한 위원장이 이렇게 그 결심한 것이 굉장히 잘한 것이다. 저는 그 네. 생각이 들고요. 일단 공천만 보면 지역구는 국민의힘의 완승 아니겠습니까? 여기에다가 완전히 도장을 갖다 꽝꽝꽝 찍는 게 뭐냐? 비례대표예요. 네, 맞아요. 비례대표 공천도 역시 국민의힘이 잘한다. 한동훈이 잘한다. 이런 평가를 받아야 그러면 지금 그 조국 혁신당은 누가 공천 받을지 빤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 신장식, 박은정, 차규근 그나마 허나. 형양대로 받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다음에 뭐 저쪽 민주당은 뭐 뻔하지 않습니까? 네. 진보당 출신, 통진당 출신들 누구 들어가고 용해인 들어가고 네. 거기에 비해서 국민의힘은 진짜로 원칙에 따라 비례 그 대표는요 원칙이 뭐냐면은 진짜로 사회적인 약자나 전문가나 그 다음에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조명현 씨도 비례 그 공천 됐으면 좋겠다는 게 네네.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공익 제보자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공익 제보자 몫으로도 하나 들어가고 누가 봐도 이런 사람을 공천했어 그런 것들이 저는 필요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비례도 그 국민의힘 쪽에서 공천이 제대로 투명하게 잘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정 변호사님 신청 안 하셨죠? 저는 이제 게을러 가지고 네, 저희들은 또 저희들이 할 일이 또 따로 있습니다. 또 국회에서는 또 비례대표 할 일이 따로 있고요. 네.